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교롭게 책을 많이 갖게 된 날이에요. 교보문고에서 제가 주문한 책도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오늘 서점에 가서 집 앞에 있는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왔는데 그 책도 있고요. 그리고 책 3권을 또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7권 정도 되는 책들을 3월 내내 한번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이 독서 리스트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일단 이 책들은 좀 내려놓고 교보문고 책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산 책은 이렇게 3권인데요. 이 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바로 이 책! 박문영 작가님의 컬러필드라고 하는 안정가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한번 사봤어요. 이 시리즈는 정말 유명해서 안정가옥 쇼트 시리즈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의 책 중에 소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짧은 분량의 장편소설 같은 건 좀 책을 빌려서 읽게 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이 책은 근데 제가 왜 사봤냐면 이번에 안정가옥에서 하는 쇼트 공모전이 이번 연도 7월까지 마감인 공모전이 하나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작가 지망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모전에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해서 이 안정가옥에서 나온 쇼트 책들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러다가 이 책이 너무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컬러필드라고 하는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이 책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반지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반지들이 컬러 뱅글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컬러 뱅글이 있어요. 이 컬러 뱅글을 통해서 성적 페로몬의 어떤 수치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페로몬에 걸맞는 사람들끼리 결합이 되어서 연애를 하기 훨씬 수월해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 컬러필드라고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뭔가 그런 이성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그런 정상 결혼과 연애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분방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연애를 해봐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무라타 사야카라고 하는 작가 편의점 인간이라는 도서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무라타 사야카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소멸세계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멸세계에서도 이미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짝이 돼야 돼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그 짝으로 정해서 결혼은 하되 이 사람들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누구랑 연애하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지 않고 그런 세계관, 사랑관이 등장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 규범의 연애와 사랑 말고 좀 다른 규범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양성 바라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소설의 그런 특히 SF 소설의 매력이 정말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기대가 되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에 대해서 보자면 엄청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신 작가님이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단편소설, 완전 초단편 소설인 SF를 10배 분량으로 늘려서 만든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소설, 만화, 일러스트레이션을 다루는 분이라고 하고요. 큐빅노트 단편소설 공모전을 통해 소설을 발표했고 정말 수많은 책을 지으셨네요. 저는 이 안정가옥이 책을 참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책은 스테퍼니 랜드의 조용한 희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표지도 되게 핑크색이고 뭔가 희망찬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읽어서 펼쳤는데 조금 전혀 다른 내용의 제가 예상했던 희망적인 어떤 내용은 아닌 책인 것처럼 보였어요. 르포르타주 책이에요. 근데 제가 르포 글쓰기에 대한 요즘 관심이 많이 생겨서 르포 글쓰기가 좀 제대로 된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둘러보다가 알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주인공,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스테퍼니 랜드라고 하는 젊은 여성, 미혼모인 여성이 아이를 혼자 싱글맘으로서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 아이를 낳아서 키운 것도 노숙인 쉼터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 뭔가 사회적으로 그런 복지가 부재하고 삶을 살아갈,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니까 돌봄을 함께 할 그런 사회적 여건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독백 같은 것처럼 읽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유명해진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대가 되는 도서입니다. 네, 아무튼 이 작가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가의 꿈을 꾸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청소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문예창작학과에 진학을 해서 그 대학 공부도 같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책에 좀 직간접적으로 다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산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기대했던 책인데요. 표지를 보면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파도가 흐르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여기엔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데 뒤에는 이런 식으로 파도가 이렇게 치는 모습이 담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정말 예쁜 책인데요.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이라는 책이고요. 신성아 작가님이 지은 작품입니다. 이건 비닐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많고 돌봄과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읽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책도 돌봄에 관련한 책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돌봄에 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어떤 아픈 딸을 돌보는 내용에 대한 책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딸이 아프게 되면서 원래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던 이 작가님, 신성아 작가님께서 딸이 아프게 되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딸의 간호, 즉 돌봄에 매진하게 되면서 쓰게 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정희진 작가님의 추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과 지성이 넘치는 불꽃 같은 책이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쓸 수 없을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탐구하는 건 좀 후반부의 내용인 것 같고요. 전반부에는 딸을 돌보게 되면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성은 돌봄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지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는 동시에 여기 목차를 보면은 가족 내 정치라고 하는 산막의 내용이 있어요. 문제는 차이에 있다. 가족 내 정치에 대한 내용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가족은 하나의 단일 세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고정된 집단 정체성을 부여받으면서 가장 순수하고 무결한 탈정치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실 이곳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곳이어야 한다. 부부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영화가 자신의 양육자를 한 몸이라 여기는 것과 달리 가족은 서로 너무 다른데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존재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문장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돌봄,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어 보이는 영역들이 탈정치화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개인의 영역, 개인에게 떠맡겨지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조금 더 돌봄이 정치적이어야 하지 않나? 정치가 무너지지 않아야만 이 사랑과 돌봄이라는 것도 잘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그 소문에 의하면 이 작가님, 신성아 작가님께서 글을 너무 멋지게 쓰신다고 해서 이 책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는 마티 출판사의 책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책 말고도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저희 집에 들여온 이 책도 마티 출판사의 책인데요.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환상, 자기존배, 지휘재, 위선, 욕망, 과시, 이상, 신기루라는 이상한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전 이 책 디자인이 깔끔하고 하얗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글씨만 박혀 있는데 뭔가 멋진 느낌을 내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마티 출판사의 이런 표지들은 일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제목을 보자마자 약간 끌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 진정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진정성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것들이 너무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풀어낼 줄 알고 그래서 산 책이거든요. 초반부에는 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읽어봤는데 이런 대목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진정한 나, 진정한 삶, 진정한 경험의 의미와 관련해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 핵심에는 자기 실현과 자기 발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주의가 자리한다. 중략? 너만의 어떤 것을 하라고 권하는 히피 버전의 진정성 추구는 남들은 하지 않은 행동, 튀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수능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대중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쟁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의 그런 사유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모든 것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회에 왜 공장식으로 막 엄청 많이 찍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세컨핸드, 빈티지 물품들을 더 좋아하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꾸밈,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취미,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같은 것에 왜 그렇게 몰두하고 그리고 그것이 평범성의 그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진정성, 진정한 나, 진정한 직업, 진정한 삶 이런 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유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진정한 무언가라고 하면 괜히 있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진정한 나만의 것이 과연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사실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있죠.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영화배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점점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대중성이 되고 왜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것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더 가짜 같아지는 그런 현상에 대한 그런 풀이들과 그런 역사들이 후반부에는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반부 한 100페이지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이제 후반부 역사 부분이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서 조금 천천히 읽어보고 있는데 역사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되기 전까지 뭐 신을 추종하다가 돈을 추종하다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추종하다가 진정성까지 추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들, 여러 철학자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분들은 이 책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는 매우 유명한 앤드류 포터입니다. 앤드류 포터의 이 책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좀 리뷰를 해볼게요. 사실 다 읽지도 않았고 그냥 관심 있는 것들을 막 후다닥 주워온 거라서 잘 리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프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 사회의 아픔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글을 모아서 실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우리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아픔과 슬픔, 고통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와 내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HIV, AIDS 이런 질병이라거나 난임, 지중해 빈혈 등 다양한 아픔의 경험이 이 1부에는 담겨 있고요. 2부에는 우리가 더 아파지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 2부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내용, 의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 돌봄 노동에 대한 내용,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에서는 무엇이 사고를 사회적 참사로 만드는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네, 학술적인 느낌이 좀 드는 책인 것 같아요. 3부에서는 장애, 성매매 감염, 국가유공자, 흡연자 이들을 둘러싼 아픔과 오염 그 사이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성매매 감염 경험에 대한 내용인 11장을 좀 유심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네요. 아픔은 온 세상이 몸 하나로 위축되는 경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일상에 가려져 있던 아픔의 현장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 흙밭 위 줄기들을 따라가 감자덩굴을 캐내듯 아픔 속에 엉켜있던 관계들을 끄집어내어 인류학의 시선으로 풀어 헤쳐보고 싶었다. 요즘은 아프지 말라거나 건강이 최고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몸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 바깥의 것들을 계속 배제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더 갖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려고 빌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요, 이 책입니다. 일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세라 자페라고 하는 작가님입니다. 일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니 뭔가 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건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같은 자본주의적인 가스라이팅이 만연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불과 한 5년 전쯤에 사랑하는 일을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일터에서도 편안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과 의문들이 들어서 이 책을 집어들었고요. 약간 그런 걸 잘 저격하는 제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도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문제제기처럼 느껴졌고요.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가부터 가사노동자, 그리고 활동가,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 그런 직업들 각각을 해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견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즘 구직과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 책을 한번 집어들었습니다. 네, 한 권 남았네요. 마지막 책은 이 책입니다. 타자 종로 3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종로 3가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종로 3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개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년, 노인들, 그리고 게이입니다. 그 종로 3가는 항상 놀러 갈 때마다 되게 특이한 동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예스러웠다가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게 화려하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종로 3가에서 을지로 3가 쪽으로 조금만 건너가 보면 거기에는 엄청 정상성에 걸맞는 굉장히 큰 회사들, 대기업들, 은행 그런 회사들, 그런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는 되게 정상성에 부합하는 멋진 회사원들이 그 회사 그 카드 같은 거, 목에 카드 같은 걸 걸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조금 사회적 타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이건 단순히 종로 3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공간은 정말 많은 타자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공간인데 그것들이 점점 감춰지고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요, 이 프로젝트 팀이 있대요. 서울 퀴어 콜렉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 팀이 서울 대도시권 내의 퀴어의 흔적을 기록하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이 퀴어 콜렉티브 팀원들 여러 명, 이렇게 거의 한 10명 넘는 분들이 각자의 글을 기고를 하셔서 여기에 실려져 있어요. 노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간의 타자성에 대한 이야기, 퀴어와 그 퀴어를 밀어내려고 하는 권력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책이 많아서 약간 버거웠네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목표는 3월 안에 이 책들을 한번 열심히 탐독을 해서 다 읽어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들 중에서 좀 흥미가 있는 것들,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은 한번 서치해보시고 구매하시거나 빌려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책을 다 읽고 좋은 책들은 한 번 더 추천하고 리뷰하는 그런 영상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3월도 책과 함께 풍족한 한 달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버섯책방은 다음에도 더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